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올려주신 게 좀 있으시잖아요. 우리 권문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슬이, 서리가 이렇게 내린 사진을 찍으신 거죠. 그죠? 그저께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아, 그래요? 음. 그랬구나. 자, 우리 유경님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서로 감상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 선생님 찍으셨는데 이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진하고 느낌이 다르죠. 지금 찍으셨을 때 선생님이 하나는 파노라마를 찍었고 하나는 일반 사진으로 찍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사진 여기를 이제 한다고 그러면 프로 모드로 만약에 갔었다면 조금 더 어두워졌으면 이 주변이 좀 어두워지면서 여기가 좀 태양이 보이는 느낌이 나오겠죠. 그런 사진도 괜찮고, 뭐 우리 연습했던 우리 사진들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연습했던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에 카카오톡이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카톡이. 그래서 내 프로필로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올린 이런 것들이 쫙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채팅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전체가 있고 안 읽음이 있어서 쉽게 안 읽음을 할 수가 있고, 엊그저께 챗GPT 붙은 거 아시죠? 여기에 메뉴 챗GPT. 네, 챗GPT가 오픈 AI 챗GPT가 카톡하고 같이 제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챗GPT로 해서 카카오톡 챗GPT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오픈 AI 앱을 열지 않아도 카톡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질문을 쉽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오프 채팅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에 오프 채팅방이 있는데 옆에 이제 쇼폼이 생겨서 이 쇼폼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쇼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본인 창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좋아요, 댓글 이렇게 다는, 요즘에 이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 이 프로필에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거 다 나만 보고 바꿨어요. 남들이 와서 자꾸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나를 노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게 찍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게 남들이 자꾸 모르는 사람들까지 와서 이게 컨택이 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 하시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이 요게 이제 인물 사진 모드 장미 하나 딱 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학교에 어제 갔던 곳인데 초등학교에 요 하나 펴 있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이렇게 찍어본 거고, 요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다른 각도에서 밑에서 키가 높아가지고 제가 키가 안 닿아서 밑에서밖에 못 찍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어쨌든 그랬고, 요거는 오늘 이제 가서 찍었던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교정들이 다 이뻐요. 근데 아직 단풍이 들들었어. 벌써 지금쯤이면, 예전에는 단풍이 다 들었었거든요. 단풍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울긋불긋 했었는데 단풍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지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요런 나무가 하나 딱 있어요. 요게 요 나무가 좀 희한하게 생긴 이 나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만드는 요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어디서 새소리가 들리길래 짹짹거리길래 요 나무였거든요. 이 나무가 엄청 큰데 이 나무 꼭대기에 얘가 앉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줌을 당겨가지고 이게 두 것 중에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요거는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찍은 사진들을 제가 이제 올리지를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런 사진들이 이제 좀 있다라는 거 자주 서로 이제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수업 진행대로 하게 되면 오늘은 이제 영상 편집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갤러리에서 뭔가를 이제 편집하고 이제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드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 뭐 다른 데 가서도 이 스마트폰 안에서의 이런 뭐 다양한 카메라 촬영 모드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모든 기능들이 다 좋아서 알려드리느라고 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긴 하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뭐 기본적인 어떤 숙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 해봤잖아요. 그래서 안내선 같은 거,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찍는 거, 초점을 맞춰서 찍는 거, 뭐 우리가 터치하면 초점 잡아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구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이어서 가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주인공을 터치해서 찍는 방법,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초점을 걔가 잡아주죠. 그럼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거. 우리가 역광을 찍게 되면 이게 사람 얼굴은 좀 어두워지지만 뒷배경이 좀 환해지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끔 해주고, 요즘에 지금 이제 가을인데 파란 하늘 지금 요즘 거의 못 봤어요. 그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끔 사진을 찍으려면 해를 등지고 찍게 되면 하늘을 좀 파랗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터치하고 빛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시간대 아침 해 뜨기 직전이라든지 저녁에 해 질 직전에 사진 색감들이 되게 이쁘거든요. 이게 지금 역광이잖아요. 요런 사진이 역광이거든요. 역광일 때 이 머리카락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후광이 생겨요. 사실은 이런 사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역광일 때는 또 실루엣 사진도 찍죠. 동굴이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못 보지만 그 사람의 이제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루엣 사진, 까맣게 나오게끔 하는 사진들, 요런 사진들 찍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출 일몰 사진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진들, 특히 이런 때 선생님이 프로 모드를 쓴다면 프로 모드에서 ISO 값을 최소 50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놓고, 그 다음에 초점도 자동으로 놓는 상태에서도 이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빛을 쫙 어둡게 해주면 태양의 동그라미가 보여요. 동그라미가. 이제 그런 사진을 찍게 되면, 요런 사진 찍을 때 프로 모드를 찍었다면 태양의 전체적인 어둡게 될 거예요. 여기는 다 어둡게 되지만 태양의 동그라미, 이 원을 볼 수가 있게 찍을 수 있는 게 프로 모드예요. 사진 모드에는 절대 못 찍어요. 프로 모드에서만 그게 가능한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 있고, 이거는 꼭 이제 숙지에, 이제는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인물 사진 찍을 때나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 요 3분의 1 구도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가셔서 무조건 찍으셔야 된다. 이게 가장 구도를 선생님들이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영상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수직과 수평을, 그 다음에 교차되는 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요런 방법은 꼭 익혀주시면 되고, 초점 잡는 거, 이제 화면을 터치했을 때 이런 기동, 그 다음에 각도, 우리가 이제 전신 사진 찍을 때라든지 위에 이렇게 셀카 찍을 때라든지 이렇게 찍을 때 어떤 균형 잡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각도가 좀 중요하고 삐뚤어지지 않게끔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포토 에디터에서 트리밍을 해서 이게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잡아볼 수는 있긴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찍기 위해서 수직 수평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포커싱, 우리가 아웃포커싱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뒷배경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뒷배경, 그 다음에 앞배경이 날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인물사진 모드. 인물사진 모드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든 갤럭시폰이든 인물사진 모드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피사체를 돋보이게 찍어줄 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찍어줄 때 좀 돋보이게 찍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인물사진 모드를 찍어라.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로 찍었던 것들은 나중에 후보 정도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후보정이 가능했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다시 뭐 하이포커스라든지 아니면 로우 포커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진을 내가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포인트 해가지고 색깔 피사체는 컬러고 주변 색이 흑백으로 바뀌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경 사진의 이제 장노출, 이 장노출이라는 게 셔터가 천천히 닫히게끔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그 장노출 사진이에요. 그래서 장노출을 찍을 때 이런 빛의 흐름 이런 것들을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경 사진에 찍으실 때는 야경 모드로 찍으실 필요도 있고 야간 모드로 찍으실 필요도 있지만 프로 모드에서 이런 셔터 스피드를 조작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 ISO는 또 고정으로 딱 해놓고 아까 제가 이제 태양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게끔 찍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찍을 때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 위에서 만약 도로가 보인다 그러면 아파트에 삼각대 딱 생겨놓고 그러고 나서 프로 모드에서 셔터가 천천히 닫히는 30분의 1초라든지 요런 초에 가서 시간을 놔두면 이 시계 이런 흐름의 시간을 주변은 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빛이 많이 흐르는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사진 모드에서 이렇게 야간을 찍게 되면 제대로 다 그냥 밝게 다 나오죠. 사진 모드에서 찍게 되면. 근데 프로 모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사진들이 좀 피사체들 주변에 이렇게 태양이 있는 이런 쪽은 밝게 나오지만 태양의 그의 역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피사체들은 실루엣 사진처럼 보이는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장노출 사진은 어렵긴 해요. 왜냐면 내가 셔터 스피드도 조절해야 되고 ISO도 조절해야 되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 모드로 왔잖아요. 프로 모드로 왔는데 우리가 이 ISO를 최저로 50에 갖다 놓고 셔터 스피드를 선생님들이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절하게 되면 지금 이게 밝으니까 이게 환하게 되잖아요. 근데 야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빛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찍는 위치가 빛이 없는 곳이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찍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더 빨리. 이거는 빨리 찍는 거고. 그러니까는 빛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요 모습밖에 못 찍는데 천천히 닫히게 되니까 어때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얘가 이 화면이 날아가는 거죠, 완전히. 이런 것들을 조절 잘 하시면서 찍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등들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찍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찍어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이퍼랩스. 요런 기능에서 한번 사진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동영상을 찍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액세서리로 셀카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을 우리가 일반 카메라를 들고 내 손 이 반경 안에서 찍는 이런 각도가 아니라 셀카봉을 찍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가 나오는 사진이 되잖아요. 그런 셀카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요즘 셀카봉이 삼각대까지 되죠. 이런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리모컨이 필요한 거예요. 리모컨. 그 리모컨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든 우리 갤럭시폰이든 이제 아이폰에도 애플워치가 있고 삼성에도 갤럭시 워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되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멀리 놓고 카메라를 찍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얘네들이 도망가는 어떤 그런 물체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갖다 놓은 상태로 멀리 있는 상태에서 워치에서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워치에서 영상 내가 찍는 이게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카메라가 스마트워치에서도 화면이 보여요. 예. 그냥 셔터만 누르는 게 아니라 화면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갤럭시 워치든 아니면 아이폰이든 애플워치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찍을 때 그런 영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카메라 잡는 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다라는 거. 세로 파지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찍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이런 파지법을 이제 가로 파지법이고 세로는 이렇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다시 한번 안아서 찍어주는 흔들림이 덜하게. 그리고 겨드랑이가 떨어지면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모든 걸 해주시면 촬영에 내가 삼각대가 없고 뭐 셀카봉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이제 파지 그립법도 이제 해보실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영상을 찍을 때, 요즘에는 이런 사진이 선생님 사진 하나 딱 찍었어요. 아니면 AI한테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클로즈업 사진 만들어줘? 그럼 클로즈업 사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얘한테 옷을 바꿔줘? 뭐 옷도 바꿔주고. 배경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재미나이 가지고 해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이 잘 돼요. 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한번 클로즈업 샷, 눈 가까이 얼굴에 우리가 이제 이 주인공의 어떤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이 클로즈업 샷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전신을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감정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굴을 좀 클로즈업을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 사람의 눈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감정 표현이 아니 눈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때는 클로즈업 샷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영상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완전히 더 가까이. 그래서 눈만 찍든다든지 아니면 코만 찍는다든지 어떤 뭐 귀만 찍는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할 때 그래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필요로 한다. 바스트 샷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까지 찍어주는 우리가 뉴스 앵커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자세잖아요. 요런 포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스트 샷. 그다음에 인터뷰 하실 때 요즘 인터뷰는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많이 찍고자 할 때는 저걸 많이 보세요. 그 유퀴즈 그 유재석이하고 조세호가 하는 유퀴즈 프로가 있잖아요. 유치원 온도블럭 그 퀴즈 그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책에 나와 있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석대로의 촬영법은 아니에요.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촬영을 합니다. 인터뷰할 때 카메라 각도도 다르고 그거는 좀 거기 이제 나중에 한번 유퀴즈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 출연진하고 셋이 앉아있을 때 카메라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출연진을 또 제작진이 이제 별도로 또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 그 카메라 각도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뒷배경이 어떻게 뒷배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카메라 각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요즘 인터뷰는 이런 각도로 많이 찍는구나. 근데 좀 독특한데 되게 신선해요. 유퀴즈의 그 인터뷰 촬영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찍었을 때 교차되는 점에 위치하고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깨버려요. 유퀴즈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알고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찍고 반대로 찍지? 반대로 나와요. 진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찍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스트는 이제 허리까지 찍어주는 게 이제 웨이스트 샷. 우리가 프로필 찍을 때 허리까지 많이 찍죠. 허리로 끊어서 사진을 찍으실 때 웨스트 샷 같은 걸 많이 찍고요. 인물 사진 프로필 찍을 때 많이 찍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샷 무릎까지 찍어주는 거, 이렇게 찍는데 실수할 때는 발목까지 내려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무릎은 괜찮은데 발목까지 내려 발목을 잘라버리면 그거는 사진이 진짜 잘못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발목까지는 주의하시고 이 무릎까지는 자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발목까지 올 때는 아예 전신을 찍으셔야 돼요. 발이 다 나오게끔 그렇게 찍어주시는 방법. 그래서 풀샷으로 담아줘라. 풀샷으로 이 발목을 자르는 거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손목이 잘려 나가는 것도 간혹 있어요. 이게 만세를 한다는 했을 때 찍었는데 손목이 없어. 손이 없어요.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담았는데 여기가 없어. 이렇게 찍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올 때 풀샷. 풀샷을 찍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사진 찍을 때 움직임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롱샷은 이제 더 배경이 더 많이 담기는 그 다음에 배경과 피사체가 같이 어우러지는데 배경이 더 많이 보이는 이런 샷이 롱샷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피사체 이제 주인공이 움직일 때 클로즈업 됐다가 상반신 됐다가 그 다음에 전신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쫙 카메라가 빠지면서 주인공들이 바닷가를 혼자 그냥 모래사장을 걸어가는 이렇게 롱샷 이런 걸 보여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주변의 인물이라든지 상황까지 이 주변의 어떤 상황을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런 롱샷 영상 담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진은 역광으로 지금 찍었기 때문에 실루엣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멀리서 주인공을 세워놓고 좀 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전체적인 풍광을 담아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작품 사진이 나올 수도 있는 여백이 돼요. 그 다음에 주인공 둘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을 뒤에서 좀 풍광과 같이 함께 담아보는 사진들 이런 작품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진 찍으실 때 좀 롱샷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숄더 샷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 상대방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깨 너머로 반대방에 서 있는 사람을 찍어줄 때 그럼 이 사람은 초점이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상대방 주인공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둘이 아주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서 보니까 이쪽에 보이는 친구가 여기 보이는 이 사람 친구하고 사진 딱 찍었을 때 너무 이 각도가 되게 괜찮을 때 요렇게 찍을 때 이렇게 숄더샷으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어떤 뭘 보고 있을 때 이거를 찍어줘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 피사체가 이 인물이 사진을 보고 있구나 책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진 안에서.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이 사진은 지금 주인공이 사진을 보고 있네 책을 보고 있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이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피사체하고 연계되는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버숄더 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롱샷, 니샷,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샷, 웨스트 샷, 그 다음에 바스트 샷, 클로저, 익스트림 클로저 이런 식으로 선생님 사진을 찍을 때 이게 발목을 자르시면 안 되는 이런 것만 인식해 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작품 사진 같은 경우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들 찍어놓은 사진 중에 요 눈만 보이는 사진도 있고요. 아니면 입만 보이는 사진도 있고, 아니 눈 한쪽만 보이는 사진도 있고 이런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클로즈업 돼서 찍는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진들이 이제 이런 클로즈업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카메라 이제 지금은 이제 카메라 앵글입니다. 이번부터는 앵글인데 요건 사진을 어떻게 찍었겠어요? 완전 밑에서 찍은 거죠. 이렇게 높은 바로 밑에서 가서 찍게 되는 이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도 왠지 뭔가 웅장함을 나타내는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많은 사진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앵글이 간단하게 보면 사진을 찍는 이 카메라가 눈높이에서 찍는 거는 바로 아이 레벨 표준이죠. 우리가 표준으로 찍는 게 우리 보통 아이 레벨 높이에서 찍는 게 근데 이제 하이 앵글이라 하면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이 각도 있잖아요. 이런 각도가 이제 하이 앵글 각도입니다. 하이 앵글. 그래서 근데 이 버즈 아이 뷰는 그러니까 완전 내 머리 위에서 찍는 거거든요. 새가 바라본다 해서 버즈 아이 뷰예요. 새가 바라본다 해서.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찍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진을 딱 담게 되면 이 사람의 키가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풍광을 찍게 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풍경이라든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을 때 되겠죠. 요즘에는 이제 드론으로 많이 찍잖아요. 드론으로. 예전에는 지미집 같은 걸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에 지미집이 거의 없어요. 지미집 카메라맨들이 거의 없어지고 진짜 요만한 드론을 갖다가 요즘엔 방송국 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서도 드론으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막 드론 날아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으로 담을 때 드론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앵글. 로우 앵글 찍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좀 길어 보인다든지 좀 웅장하게 뭔가 찍을 때 이렇게 좀 밑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찍을 때 로우 앵글인데 익스트림 로우 앵글이 있어요. 웜즈 아이라 해서 밑에 벌레가 바라보는 듯이 밑에서 바라보게 되면 엄청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누워서 찍을 때. 근데 이런 예능 프로에서 가끔 가다가 사진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앵글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전에 이제 나 혼자 산 데서 전현무가 일본에 이제 그 팀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 사진 찍어준다고 예능인이니까 더 그랬죠. 완전히 바닥에 누워가지고 여기 계단 위에 올라가는 이제 포토존이 있는데 그 포토존을 딱 비추고 뒤 배경이 어떤 건물이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서 찍어도 되는데 더 밑에서 이렇게 찍다 보니까 완전히 누워버린 거죠. 누워서 찍다 보니까 되게 웅장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즈아이브 같은 경우는 피사체하고 뒷배경의 어떤 되게 웅장한 같은 걸 나타나고 싶을 때는 찍는 사람이 불편해야 돼. 결국은 모든 게 사진이 잘 나오면 멋진 사진이 나온다 할 때 되게 힘든 게 보통 사진사가 힘들어요. 찍어주는 사람이 막 바닥도 기고 엎드리고 눕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찍어줘야지만 진짜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버즈 아이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사진들. 그 다음에 하이 앵글.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이런 사진들이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어떤 병원의 의사들이 위에 내려다보면서 찍는 사진들 많죠? 팔짱 끼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들. 이런 사진들 많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런 사진 많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졸업사진 찍을 때도 이런 사진 많이 찍어요. 의외로 졸업사진. 그래서 사진사가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찍는 거. 가족 사진도 이렇게 좀 찍습니다.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면 키가 작아 보이는 건 있긴 하지만 뭔가 되게 클로즈업하고 역동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든 친구랑 우정 사진을 찍어도 요런 것 같은 경우 하나도 한번 담아 보면, 그래서 같이 찍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셀카봉이 필요한 거죠. 셀카봉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런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카봉이 이제 그렇게 찍어 오시면 좀 더 괜찮은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아이 레벨 보통 이제 눈높이 찍는 사람하고 피사체가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이런 보편적인 앵글 제일 많이 찍는 사진 구도죠. 제일 많이 찍는 게 뭐 이런 사진이 평범하지만 또 멋진 사진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아이 레벨로 찍어주는 사진들, 이런 로우 앵글 밑에서 찍어주는 이런 사진들, 진짜 이런 사진들은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런 시선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높은 나무가 있다 싶으면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그리고 거꾸로 찍을 때도 이렇게 놓고 찍을 때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각도를 가면서. 그러면 사진 또 각도가 또 틀려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하고 바쪽 나무화가 붙은 상태에서 렌즈가 붙은 상태에 찍어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한번 같이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웜즈 아이브는 이렇게 밑에서 이런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죠. 제가 이제 가끔 앨범 사진 편집 들어온 거 가끔 보면 여행 가셔서 바닥에 땅바닥에 우리 신발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이런 사진도 간혹 올라와요. 그런 사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손 다 모아가지고 뭐 어떤 모양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있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했잖아요. 가마 같은 모양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사람이 밑에 내려 찍기 힘들면 셀카봉으로
셀카봉 갖다 밑에 넣어서 찍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웜주 아이브 같은 경우는 셀카봉이 있다면 꽃밭 같은 데 가셨을 때 우리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보통 위에만 찍잖아요. 꽃이 펴 있을 때 위에만 찍는단 말이죠. 근데 카메라를 밑으로 넣어서 이 꽃이 올라와 있는 이 밑에 줄기 밑에 바닥에서부터 한번 찍어보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꽃의 모습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카봉이든 한번 이렇게 찍으실 때 그런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동영상도 괜찮고 사진을 찍으실 때도 완전히 셀카봉으로 완전히 밑에 내려가서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는 이런 사진들. 그러면 뭔가 다른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못 같은 데 갔을 때 카메라를 물속에 담그기는 힘들잖아요. 담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워터팩이 있으니까 그거에다 담아서 넘어서 찍어보기도 하지만 물속 연못 이런 데서 한번 찍어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아니면 이런 유리 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컵 같은 거 거기다가 카메라를 거꾸로 넣어놓고 살짝 담그는 거예요. 담그면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이 또 담고 그 다음에 영상도 좀 신기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진 이제 어떤 유튜버 중에 제가 본 것 중에는 작은 뗏목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거꾸로 렌즈가 위로 가게 해놓고 이렇게 시냇물 같이 내려가는 곳이 있었어요. 시냇물 같이 우리 이제 또랑 같은 데죠. 어떻게 보면 금방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내가 금방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뗏목을 이렇게 요만한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띄워요. 이렇게 이게 빠지지 않게끔 띄워놓고 그리고 이게 떠내려가게끔 해놓는 거예요. 녹화 버튼 눌러놓고 그러면 이 뗏목 이게 가면서 이게 위에 볼 때 이게 풀숲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담아주는 영상이 있는데 의외로 영상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영상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작은 계곡 같은 계곡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게 옆에 또랑 같은 데 물 떨어지는데 진짜 폭포처럼 떨어지는 그 또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찍어주면 이게 폭포인지 진짜 이게 한지 몰라요.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때 이제 슬로우도 한번 찍어보고 하이퍼랩스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뭐 싱글 테이크도 한번 찍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어보는 방법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로 구도로 찍어보시는 게 더 이런 음료 사진 같은 경우는 가로 사진보다 세로 사진이 더 돋보이게 하는 경우 깔끔하게 보이죠. 왜냐면 주변을 다 잘라내 버리니까 이게 얘만 돋보이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찍을다면 테이블이 이렇게 넓으면 모서리에다 갖다 놓고 찍어 보시는 테이블 중앙이 아니라 모서리 끝에다 세워놓고 얘를 어떤 배경이 카페 배경이 보인다든지 창가 배경이 보이게끔 그런 배경 쪽으로 놓고 찍으면 훨씬 더 돋보이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료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는 좀 더 깔끔하게 모서리 부분에 좀 세워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탑뷰로 많이 찍죠. 우리가 탑뷰로 많이 찍을 때는 주연과 조연에 대한 어떤 그 다음에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아예 들어가서 이게 어떤 음식인지 모르게 찍는 그런 과감한 사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진은 이게 무슨 음식이지? 하게끔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음식 구도의 사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이렇게 좀 낮았다면 이런 식으로 세로 사진으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련되게 물잔 이렇게 음료수 놓고 정확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시는 방법들. 탑뷰로 찍을 때는 뭐 요즘 뭐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쌀밥집 같은데 뭐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안 잡혀요 이게 잘. 그래서 일어서서 찍어야 되긴 해요. 일어서서 찍어야 되는데 진짜 뭐 이천 쌀밥집도 그렇지만 저기 이제 진짜 가끔가다 이제 전라도 쪽에 식당 같은 거 이제 백반기행 나오는 거 보면 그 허영만 선생 하시는 백반기행 보면 진짜 반찬 수도 가지 엄청 많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가지 찍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놓고 찍는 거, 대각선 구도로. 음식이 나왔으면 만약에 접시가 원형 접시가 아니라고 이게 사각 접시 같으면은 요렇게 살짝 틀어서 요렇게 찍어보세요. 가로로 이렇게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각선, 그러면 초점을 만약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럴 때는 인물 사진보다는 그냥 아예 음식 모드로 찍는 게 괜찮고요. 아니 나는 여기만 좀 돋보이게 찍고 싶어, 뒤는 흐리게 찍고 싶어 그러면 인물 사진으로 나가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주변 요소를 좀 이렇게 해서 수직이나 수평에 맞춰서 대각선 구도 이렇게 살짝 틀어서 찍어보시는 방법도,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서 아예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풍경 사진 찍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같은 경우도 하늘이 더 멋있게 보일 때는 하늘을 2칸, 그다음 바다를 이렇게 담아준 거잖아요. 그리고 3분할 선에서 3칸이 돼 있잖아요. 3칸 중에 하늘을 내가 표현할 거냐, 바다를 표현할 거냐, 요런 나누는 방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선을 배치할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하늘을 2칸을 쓴 거죠. 이거는 바다를 2칸을 쓴 거고, 이런 느낌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위에다가 2칸을 썼다면 좀 뭔가 좀 안 이뻤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잔상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는 요런 느낌의, 요거는 지금 태양이 좀 동그랗게 보이죠. 요거는 일반 사진 모드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프로 모드에서 찍었던 요런 사진들입니다. 사진에는 동그랗게 보이질 않아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는 아까 하늘을 찍고자 하면은 해를 등지고 찍으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를 등지고 찍어야지 하늘이 진짜 파래요.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사진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파란 하늘을.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내가 내 등 뒤에 태양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늘을 찍게 되면 진짜 퍼런 이렇게 푸르른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요렇게 지금 한번 훑어봤어요. 좀 어떠세요? 지금 한번 훑어봤는데 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들 찍었을 때 요렇게 수정하기 전에 원본 사진을 좀 아예 처음부터 잘 찍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뭐 AI로 아니면 포토 에디터에서 수정도 해도 되긴 하지만 찍을 때부터 좀 더 잘 찍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진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뭐 찍고 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요런 사진들,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이제 문강저수지, 괴산에 있는 문강저수지거든요. 네. 네, 은행나무길 거기를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직도 이렇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날 찍었던 이게 잔상, 이 수면 반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직 토요일인데 색깔이 이랬어요. 지난 토요일 날 색깔이 이랬습니다. 두 길이 있잖아요. 한쪽은 좀 되게 많고 한쪽은 좀 별로 많이 없이 있는 요런 풍경인데, 아직은 조금 위에만 노랗고 좀 덜 노래. 근데 지난 토요일 날 갔을 때 여기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저 뒤쪽에 주차장 쪽에 그 행사 부스들이 먹거리들이 잔뜩 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좋아졌더라고. 주차장도 되게 많아졌고 좀 좋아졌어요. 지금 내가 예전에 갈 때보다 이번에 가니까 훨씬 더 나무가 더 커졌고, 이런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를 일부러 찍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빠져서 저를 찍고 저를 합성을 하는 이런 사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성을 하냐면, 이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내가 찍은 사진을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 꾹 누르면 얘를 꺼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해보셨죠? 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걸 복사해서 옆에 그냥 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쌍둥이도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네, 아니면 이 사진을 내가 아예 다른 사진에 여기다가 클릭해서 붙여넣기. 이제 오죠. 여기다가 저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그럼 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된 거죠. 아니면 요 사진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배경. 여기 이제 여기 무광져서 이제 이 그림 그렸는데 너무 그림이 좀 초라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라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그림이 조금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고 저를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죠. 네, 요런 사진. 요게 이제 갤럭시 AI가 가능한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그냥 복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내가 스티커처럼 등신대의 스티커처럼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스티커에다 가보면 스티커에도 이렇게 제어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티커에 부르면 바로 그냥 쏙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갤럭시 포토 에디터에 들어있는 AI 기능이에요. 이게 사진을 오려서 다른 쪽에다가 합성이 가능한. 그래서 자세하게 사진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여기 보시면 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제가 합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찍자마자 바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 동문 선배님들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너무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뭐 여기서 내가 나를 안 찍었지만 여기서 나를 세워놓고 이 사진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우리 아이폰에서는 안 되지만 갤럭시 폰에서는 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따로 찍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죠. 아, 해보신 거 있었어요? 요거 있고, 항상 따로 찍어가지고 대신에 방향을 이렇게 찍어요. 맞추셨구나. 네. 우와, 잘하셨네. 이게 둘 다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그치, 맞죠? 예. 찍어보고 예, 그쵸. 예. 그러시네. 진짜 생각을 잘하셨다. 이건 찍으실 때부터 아예 그 구도를 방향을 잡아신 거잖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맞아요. 그 자리를 남겨놨잖아요. 그쵸. 우리 아저씨 옆에를. 예. 그래서 거기다 갖다 찍어. 예. 진짜 이렇게 찍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나 쉽게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잘 안 따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잘하셨네. 근데 이제 사진이 어두우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 사진을 이제 밝기 조절하시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고무진 선생님은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요. 그죠? 네. 어떻게 합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내가 찍었던 사진 중에 피사체를 하나 그냥 꾹 누르면 이 피사체를 띄울 수 있게끔 얘가 딱 띄워져요. 꾹 누르면. 그래서 여기 이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복사 누르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사진 여기 배경에다가 다시 가서 꾹 누르면 붙여넣기가 떠요. 요렇게. 이걸 누르면 여기에 얘가 합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갖다 놓으면 요게 지금 요 사진이 있는 것처럼 합성이 되는 거죠. 처음 알았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하면요. 예. 되게 능력자 같아서. 맞아요. 이게 그날도 이제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긴 했지만 단체 사진 때 저 창구 씨도 들어와야지 그때 괜찮습니다. 저 없이 그냥 찍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찍고 저는 합성 들어갈게요. 저 독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찍고 바로 옆에다 그냥 바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바로 톡방에 올렸죠. 그랬더니
뭐 찍고 나자 바로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S25를 가지고 계신 뭐 최신폰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인물 사진 모드도 거의 맨날 사진 모드에서만 찍으시는 거야 사진을. 우리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갤럭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놀러 갔으니까 여행지에 갔으니까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사진 좀 찍어달래요. 그래서 카메라를 받았는데 다 사진 모드야. 그래서 제가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어서 사진을 줬죠. 이제 카메라를 줬죠. 그랬더니 사진을 딱 보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오니까 사진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진이. 내가 찍을 때 이런 사진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상고치가 찍으니까 이렇게 사진이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스팟 사진 강의를 해드렸죠. 또 그러니까 그게 이런 모드가 있는 것조차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이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든 갤럭시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모드들을 좀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모드를 쓰느냐,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어떤 영상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는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록 AI는 한번 뭐 자주 해보시면 특히 옛날 사진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더 효과가 커요. 예, 옛날 사진을 해보시면 되게 효과가 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동창들 사진 가지고 한번 해보기도 했고 근데 아는 애들은 그걸 이제 미국에서 있던 친구들이 해보니까 금방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록을 알기 전에는 다른 이미지 앱에서 그걸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 이 그록의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추억의 영상으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 추억의 시간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집에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은 다 인화돼서 앨범에 들어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꺼내서 일일이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서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걸 해놓은 거를 내가 앨범으로 나중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 보고. 저 옛날 비디오 테이프 거 있는데 네. 그거 이렇게 보고 지금 뭐야 이렇게 비디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거. 예, 예, 해줄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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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던 8mm, 6mm 이렇게 조그만 카메라 테이프 있잖아요. 거기에는 잔뜩 찍어놨는데 비디오 테이프로는 또 안 해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 이제 아이폰에 없는 기능이 중에 오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번 시간은 아이폰에서는 들어있지 않는 기능들 요게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갤럭시 폰에서는 갤러리 안에서 영상 만드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 있냐면 AI 기능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25가 나오면서는 그 사운드 이런 소리들을 내가 제어가 가능해요. AI가 소음도 지울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동영상을 일반 동영상을 내가 이제 찍어요. 일반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책상 위를 막 뒤돌아 보세요. 책상 위를. 네, 더 세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막 해서 이런 상황으로 했잖아요. 이걸 해놓고 이 영상을 불러왔을 때 이걸 가서 이제 편집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AI 기능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디오 지우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디오 지우개에 있어서 이걸 누르게 되면 오디오도 지울 수 있고요. 근데 오디오를 지울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한 음성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한번 선생님들이 책상 위를 막 뒤돌아 보세요. 책상 위를. 이 소리 들어왔죠?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얘가 여기 보시면 바람 소리, 소음이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음을 딱 클릭하게 되면 얘를 이제 소음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소음 소리를 이렇게 아예 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소리 들어보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책상 위를 막 뒤돌아 보세요. 책상 위를. 네, 더 세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막 해서 이런 상황을 했잖아요. 제가 이걸 안 눌렀네. 자, 이대로 적용. 누르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책상 위를 막 뒤돌아 보세요. 책상 위를. 네, 더 세게 해도 돼요. 네. 왜 안 되죠? 이렇게 막 해서 이런 상황으로 했잖아요. 이걸 오디오 지우개에서 원래 소리 지우개 마이너스로 갖다 놓고 소리를 끄기 여기 됐거든요. 이게 껐는데 제가 얘기를 책상 위로 더 세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막 해서 오늘 원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지워지네요. 희한하네. 오늘은 이게 안 지워지네요. 바람 소리 그 다음에 이게 소음 이런 것들을 끄기 눌러서 이대로 적용. 그럼 꺼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오늘 얘가 뭔가 에러가 있나 봐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해서 AI로 소리를 지울 수가 있어요. 소음 소리를. 그러면 내 말소리만 딱 들어가게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소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꺼버리면 아예 소리가 다 꺼지니까 이거는 다 꺼지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 오디오 지우개로 들어가면 이 음성은 놔두고 오토로 누르면 오토로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눌러주면 오디오로 원래 조절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선생님들이 책상 위를 막 뒤돌아 보세요. 책상 위를 더 세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막 해서 좀 소리가 작아졌죠. 이런 상황으로 소리가 좀 작아졌죠. 네, 소리가 작아졌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 이제 오디오 지우개 갔을 때 여기에 소리가 요걸 눌렀을 때 지금 마이너스 제가 이제 100으로 했는데 아까 요 상태로 저정하고 누르게 되면 책상 위로 더 세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막 해서 좀 많이 이제 적용이 됐네요. 소리가 이제 줄어들었죠. 이렇게 오디오 지우개 AI로 오디오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도 이렇게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잡소리라든지 오디오 소리라 이런 것들이 잡음을 지우면서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영상 편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다운로드든 우리가 사진을 찍었든 어떤 사진들이 들어있으면 이 사진들 폴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오른쪽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만들기. 우리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만들기 혹시 보이시나요? 만들기? 이건 지금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밑에. 그래서 GIF를 만들 거냐, 콜라주를 만들 거냐, 영화를 만들 거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뜨나요? 우리 세 분 선생님들? 네. 점 3개 눌러서 만들기.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갤러리에서 그냥 아무 폴더나 들어가서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 만들기 버튼이 있어요. 이 만들기 버튼 찾으셨어요? 이 선생님? 사진은 아예 없는데 비디오는 그래도 그게 만들기가 나왔지만 여기는 만들기가 좀 있는데 사진에는 아예 만들기가 없어요. 사진 개인을 하는 개인 사진이 아니라 앨범 쪽으로 가서 어느 하나를 만약에 클릭하고 점 3개를 누르면 만들기가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 뜨죠. 요거. 사진 하나로 하는데 그래서 이 만들기 버튼이 있는데 그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누르면 이 기능이 떠요. 그래서 GIF, 콜라주,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GIF는 뭐예요? 사진을 이렇게 뜩뜩뜩 해서 움직이는 사진처럼 슬라이드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GIF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GIF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요 사진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GIF를 딱 누르면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딱 누르면 사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요게 이제 GIF로 바뀌는 건데, 요게 음악은 이렇게 설치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게 요 기계 GIF고 그 다음에 콜라주는 뭔지 아시죠? 콜라주. 사진을 여러 장을 6장까지 가능한데 이게 선택하게 돼 콜라주를 딱 누르면 요런 배치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고 요렇게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무한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위치를 알아서 지가 바꿔주기도 합니다. 옆으로 쭉 밀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워낙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6장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사진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요 콜라주는 동영상도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콜라주 안에 여기 나가서 다시 볼게요. 콜라주 안에서 동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사진만 넣은 게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동영상 쪽으로 가서 동영상도 이건 아니고 동영상도 하나 넣어주면 콜라주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동영상도 들어가요. 이렇게 동영상도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내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콜라주가 동영상까지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주에 우리 앨범 폴더에 콜라주로 가면 앨범 폴더에 콜라주로 가게 되면 콜라주라는 폴더가 생겼고 그 콜라주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만든 이게 동영상까지 들어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요 사진들 가지고 만들기를 눌렀을 때 이제 영화를 누르게 되면 사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이렇게 눌렀을 때 사진 5장을 불러올게요. 그럼 딱 누르면 사진을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근데 사운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글씨,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을 삽입이 가능한 겁니다. 삽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좋아진 게 여기 이제 사진과 사진 사이에 전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전환 효과를 누르면 요 4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요거를 내가 모두 적용 누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사진이 이제 바뀔 때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진이 안 나오고 블랙으로 가고 싶다면 첫 번째 거에도 전환 효과가 들어 있어요. 페이드를 해서 얘가 서서히 나타나는 이게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플레이를 누르면 없어져. 처음에 없죠. 블랙이 됐죠. 이런 기능까지. 그다음에 엔딩도 마찬가지로. 엔딩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마찬가지 눌러서 페이드로 딱 해주면 이제 꺼질 때도 이렇게 페이드가 적용이 되는 이런 식의 영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눌러보면 15초 동안의 영상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이렇게 장면 전환 효과가 나오고 이런 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 그 다음에 글씨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글씨도 넣어줄 수 있고 음악도 불러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불러오면 사운드 트랙은 갤럭시에서 제공되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와 보면 다양한 밑에 하단에 이런 폴더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폴더들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폴더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음악을 하나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딱 하시는 거죠. 완료 딱 누르면 이게 음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근데 이제 사진에 맞게끔 영상 길이에 맞게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이렇게 길이에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잘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뒤에 붙는 거죠. 오른쪽을 자르는 거고 왼쪽을 자르는 거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음악도 지금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는데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다음에 끝날 때도 그냥 툭 끊어졌는데 이거를 나는 툭 끊어지지 않고 여기 볼륨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이걸 딱 누르면 페이드 인아웃이 있어요. 페이드 인아웃 볼륨을 요런 식으로 점점 흐려지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흐려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게끔. 그러면 이걸 딱 들어보면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소리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를 내가 소리를 페이드 인아웃도 해줄 수 있다. 페이드 인아웃을 서서히 요렇게 해주면 시간을 좀 길게 주면 더 잘 끊어지겠죠. 이렇게 나오다가 끝에 가서 요렇게 꺼지는 요런 효과를 예전에 이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글씨 넣는 거, 그 다음에 글씨 넣어서 이렇게 내가 해주고 글씨도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티커, 이모티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여기다가 표시가 가능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표시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제 갖다 놓으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만 그럼 요 부분만 얘가 나오는 거. 아예 난 처음부터 끝 다 할래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요 터치하시게 되면 좌우에 이렇게 일자 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럼 요걸 터치한 상태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크게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시간을. 요거는 요 기능은 요 갤럭시 2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앱에서 다 이런 기능이 들어 있어요. 끝에만 잘 터치하셔서 이렇게 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줄여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삽입이 될 때마다 요 기준점이 되는 흰색 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 라인. 이 라인인데 이 라인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요 가이드 라인. 그러면 내가 사진을 더 추가하고 싶어, 영상을 더 추가하고 싶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미지 동영상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와서 완료 누르면 어디로 들어갔다? 요 기준점, 요 기준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앞에서부터 넣고 싶을 때는 맨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고 중간서부터 뭔가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이동을 시켜서 이 슬라이드 바를 위쳐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스티커도 나는 처음에 하나 들어왔는데 중간에 한번 다시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이렇게 눌러서 스티커를 여기다 누르면 여기 들어오죠. 요렇게. 그래서 이동시키는 건 이렇게 선생님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모서리 점을 눌러서 좌우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크기도 잘라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 스티커는 여기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좀 옮겨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시계 모양의 뭐 이게 나뭇잎 같은 게 생긴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건 효과 주는 거예요. 효과. 움직이는 효과.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서서히 나타날 때 이렇게 페이드 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눌러보면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얘를 클릭한 상태로 눌러서 아웃을 누르게 되면 페이드 아웃 누르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죠. 예, 요런 기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얘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스티커마다 다 줄 수 있어요. 스티커마다 선생님들이 요런 효과들을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아도 요 갤러리 안에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갤러리 안에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해요. 요게 이제 아쉽게 이제 아이폰에도 같이 이런 기능이 들어 있으면 좀 더 좋은데 요게 이제 아이폰에는 근데 아이폰에도 포토에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하는 기능들은 들어 있어요. 포토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진을 누르고 조정을 하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수정을 하고 하는 기능들은 이런 기능들이
아이폰에도 들어있긴 합니다. 이런 아이폰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지만 어쨌든 갤러리에서 갤럭시 폰의 갤러리에는 이런 영상 만들기 과정, 영상 만들기 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자, 좀 아시겠죠? 어려우세요? 어렵죠?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요거를 이제 다시 다 불러와서 요 메뉴들을 쓰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우고 좀 삭제하고 제가 처음부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영상을 만든다 했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자, 우리가 이제 앨범 폴더에서 앨범을 하나 들어갔을 때 앨범 폴더로 가서 점 3개를 눌러요.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나 이제 이렇게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GIF든 콜라지든 영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영화를 만들 거니까 영화를 클릭을 하고 사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하단에 없던 영화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 영화를 딱 클릭을 하면 자, 이제 사진을 자동적으로 딱 불러옵니다. 사진 한 장당 3초가 들어가요. 사진 한 장당 3초예요. 그래서 총 5장 불러왔으니까 15초라는 시간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15초라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플레이를 딱 누르면 사진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빠졌어요? 음악이 빠졌죠. 음악이 있어야지만 뭔가 좀 살아요. 좀 사는 같은 느낌이 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음악을 넣고 싶은 거는 맨 앞에다 슬라이드 이 발 기준점을 갖다 놓고 여기 음표를 클릭을 해서 사운드 트랙, 내 음악은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mp3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만 사운드 트랙은 갤럭시가 제공되는 이 저작권이 풀려있는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사운드 트랙을 클릭을 하고 하단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재밌는, 즐거운, 편안한, 여우름, 그 다음에 쭉 가보면 활기찬, 뭐 쭉 밑에까지 역동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역동적인 거 클릭하고 음악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음악이 들리죠. 자, 이렇게 눌러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완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완료 누르면 음악이 싹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쭉 끝에까지 가보면 영상에 내가 했던 것보다 15초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은 음악 시간이 1분 7초짜리예요. 1분 7초. 그럼 나는 사진을 더 추가해도 되겠죠. 1분 7초까지 맞추려고 그러면. 근데 나는 사진 더 추가하지 않을래. 그러면 여기서 슬라이드 바 갖다 놓은 위치에다가 영상이 끝나는 위치에다 딱 갖다 놓고 사운드를 클릭하게 되면 노란색이 됐죠. 클릭을 안 하면 색깔이 바뀌어요. 비활성된 거니까. 클릭을 하게 되면 활성화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움직여서 요거는 가운데만 자르는 거야. 딱 가운데 2개를 나누는 거고 요거는 왼쪽 거를 당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고 요거는 오른쪽 걸 당겨서 여기 있는 기준점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상 끝나는 시간이 15초니까 15초쯤에 갖다 놓고 15초에 갖다 놓고 그렇게 됐더니 오른쪽밖에 안 남았죠.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딱 당겨 오는 거예요. 요렇게 알아서.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음악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음악이 그럼 뚝 끊어지겠죠. 들어보면. 그래도 이거는 음악이 중간중간 꺼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으로 알아서 꺼졌는데 이걸 클릭하고 사운드 조절하는 거죠. 점점 흐리게 하는 거. 요런 기능이 들어있으면 요렇게 선생님 조절하시면 돼. 점점 나타날 때 서서히 흐려지는 이렇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요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놓고 해볼게요. 그냥 음악이 없어졌죠. 자동으로 딱 없어졌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클릭을 하고 요거를 지금 굳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음악까지 넣었어요. 그럼 실행을 해보면 사진이 넘어가더라도 음악이 딱 있으니까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는 음악이 들어가는 게 완전히 활용 점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진과 사진을 사이에 봤더니 마이너스 1이 생겨있네? 일자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지금 이렇게 가게다 보면 그냥 툭 바뀌어.
요거를 내가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걸 싹 클릭을 하게 되면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없는데 디졸브를 주든지 페이드를 주든지 슬라이드를 주든지 이렇게 사라지게 하든지 슬라이드를 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밀어지게 이거는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 페이드는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졸브는 서로 바뀌는 거예요. 요런 거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각각마다 줄 수도 있지만 나는 모두 적용할래. 한꺼번에 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5장에. 근데 시작할 때 보시게 되면 영상이 시작하는데 바로 이게 얘부터 나오네? 좀 보기가 안 좋다면 첫 번째 거에 클릭을 해서 얘도 페이드 싹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끔. 요 기능을 이제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줘버렸는데 지금은 앞뒤에 처음과 끝에 요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을 따로따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끝으로 가서 마지막 것도 클릭을 해서 페이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자막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막을 음악에 이렇게 요금 T를 눌러서 자막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막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두 칸을 넣어서 오늘 날짜 2025.10.30 이렇게 자막을 넣습니다. 그럼 이 자막을 클릭해서 이렇게 점이 4개 있으면은 점을 고스란히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 요게 가능한 겁니다. 그 센터에 오면 딱 요게 지금 줄이 나왔죠. 이게 센터예요. 그 다음에 가로도 딱 센터 나오죠. 요게 이제 정 가운데를 얘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누르면 얘부터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기가 별로 안 좋네. 봤더니 자 자막을 한번 클릭을 한 상태로 자 편집을 누르면 여기 연필이 편집이에요. 딱 누르면 다시 나와요. 근데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요게 테두리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게 그 다음에 요건 색깔, 요건 색상입니다.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색상. 그 다음에 요건 폰트. 요렇게 폰트가 조금씩 바뀌죠.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폰트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로 정렬, 우로 정렬, 가운데 정렬. 요게 있어요. 요건 2줄 이상 썼을 때만 가능한 요게 가능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요걸 쭉 내려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큐팅에 이렇게 놓고 싶어.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해서 색상을 뭐로 한다? 좀 잘 보이는 걸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 아니면 아니 검정색? 흰색? 잘 보이는 색으로 해볼게요. 검정색. 검정색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요런 걸 내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서서히.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없애고 글자색을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고 싶어 그러면 요거 끝에를 눌러서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이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겠죠. 근데 얘도 나올 때 처음부터 글씨가부터 나오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한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클릭한 상태로 쭉 옆으로 밀면 요게 이제 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장면 전환 효과. 그럼 이렇게 와서 페이드 인, 줌인, 줌아웃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많아요. 은근히. 그죠? 요렇게 나타나는 거. 요런 식으로. 요런 효과를. 그래서 시간. 나타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요렇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게 다르겠죠? 서서히 나타나겠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쿵쿵거리는 거.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 아웃될 때는 나는 페이드 아웃을 할래. 그럼 서서히 사라지겠지.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자,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하면, 자, 보여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렇게. 자막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모티콘 넣고 싶으면 중간중간에다 이모티콘 넣고 싶다. 요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모티콘 하나 삽입. 요렇게 해서 끌고 가서 요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또 가서 요것도 이렇게 가서 요쯤에 하나 또 놓고 싶다. 요렇게 놓고 요거 반짝 요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세하다가 나타나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거를 클릭하고 옆으로 가면 요게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요것도 다 이 요소마다는 다 가능해요. 이게 이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쉽게 뚝딱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영상 또 편집도 나중에 다시 제작 나가면 다시 편집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처음 하게 되면 전 없다가 요게 없는데 지금은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영화 저장을 눌러야지만 내 갤러리로 들어가요. 지금은 이 앱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앱 안에만. 그래서 나중에 또 편집이 가능하고 저장 눌러도 되고요. 요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라는 앱이 처음 하게 되면 이게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새 프로젝트 시작 누르면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영화를 만드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내가 만들었던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여기 누르면 이제 바로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로 지금 만든 영상들인데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튜디오 앱은 여기 어디서 생기냐? 내가 이렇게 딱 누르면 만들기 딱 누르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생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 영화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다. 사진으로 이어서 쫙 붙이면서 배경음악 넣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서 찍었던 사진이다 제목 하나 넣어주고 그렇게만 해서 영상 하나를 그냥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능이 아이폰에는 없지만 갤럭시에 이 기능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선생님도 지금 아이폰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갤럭시 폰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 네. 아, 아이폰만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영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조금 그런 사진 수정하는 거는 되게 또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사진 수정하는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영화를 만들면 영화 기능까지 더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은 이 포토에서 그 기능까지는 아직 없더라고요. 영화 만드는 기능까지는 없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릴스 만들 때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죠. 왜냐면 영상 만드는 거는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앱에서도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릴스도 마찬가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네이버의 클립 그것도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다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사진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 그룹에서 만들었던 AI 영상을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어 붙여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톡방에 이 영상을 만든 거를 공유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까지 한번 많은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걸 알려드렸는데 좀 이해 안 된다든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해봤는데 좀 여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됐다 뭐 이런 것들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주연 선생님이나 우리 오세현 선생님들 없으세요? 캡컷을 해봤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세요. 캡컷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런 편집 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 갤러리가 엄청 좋아진 거죠. 예. 캡컷이나 키네마스를 안 써도 여기 안에서만 해도 간단한 영상은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캡컷이나 키네마스터는 유료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유료로 써야 되는데 유료를 안 쓰면 워터마크, 캡컷 마크, 그다음 키네마스터 마크 이게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뭐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AI 영상 편집이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사진만 갖다 넣어주면 얘가 영상으로 그냥 쫙 만들어줘 버려요. 알아서. 순서대로. 지금 제가 그 이제 동물 영상 만드는 거를 지금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로 동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영상 AI 영상 동영상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이거 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고등학생 이천에 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제가 이제 동물 영상 제작하는 쇼츠 제작하는 과정을 이제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을까 지금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혼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좀 잠깐 공개를 해드리면 제미나이에서 지금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는데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줘요. 제가 이 순서대로 지금 이미지를 지금 생성을 했는데 자 얘가 이제 자고 있죠. 이제 처음에 만든 라쿤이 얘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얘가 이제 만든 거예요. 너무 귀엽죠. 요거 가지고 얘가 이제 자고 있어. 침대 위에서. 근데 이제 알람 소리 듣고 놀라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제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허둥지둥 옷을 입어. 교복을 입었어요. 가방도 입고. 그리고 주방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 벌써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테 얘기해서 주방에서 빵을 입에 물고 주방에 서 있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가는 현관문을 열고 튀어나가는 요 장면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하나로 이제 이어 붙이면 얘가 이제 자면서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까지 영상을 만들겠죠. 이걸 AI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지금 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폰에는 없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앱에서 영상을 내가 갖다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해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이렇게 쉽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거 또 키네마스터나 캡컷에서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영상을 만드는 것도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볼 테니까 다음에 한번 더 다음 주 시간에 복습하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이 영상 녹화된 거 올려드리면 또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수업 선생님 사진 찍는 거 다양한 어떤 촬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잘 찍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갤러리에서 영상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우리 했던 그록 AI에서 움직이는 동영상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신기했잖아요. 그런 영상들도 한번 같이 계속 만들어 보시면서 공개해도 되는 영상 사진들이면 같이 만드신 걸 한번 올려보세요. 찍어서 그러면 또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